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넓은 의미의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이제 충동 조절 문제와 과잉 행동 이거를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치유를 해야 당사자고 주변이고 다 보호가 되고 같이 잘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치유합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을 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이 사람이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이유, 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 이유를 좀 명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것, 이게 일단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뭐 예를 들어서 조현병이라든지 뭐 ADHD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맞게 정확하게 잘 치료를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분노 조절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간헐성 폭발성 장애처럼 특히 이제 분노 조절만 주로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진행을 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가르쳐주고 그런 것들을 맞춰주고 또 다른 것보다 이제 분노 폭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누군가가 나를 건드렸을 때 확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확 올라갔을 때 행동화를 하지 않고 그 전에 나를 좀 이완시키고 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감정으로 좀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꾸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인지행동치료나 정신치료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정말로 이런 인지행동치료나 정신치료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분노 조절, 충동 조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약물을 통해서 또 조금 조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건데 이거를 다루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인지적으로 네. 생각을 하는 거를 네. 하고 그다음에 약물, 생리적으로 하고. 네. 근데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어떤 그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의 문제도 있고 또 자극 반응과 학습이란 또 다른 영역도 네네네. 있고 이 복잡한 걸 다 어떻게 쓰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적절하게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이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올라올 때 나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이제 주로 해결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제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신체적이나 혹은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트라우마를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드릴 수 있게 해드리는 것들을 이제 치료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좀 그런 끔찍한 일들, 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 대개는 잊어라. 뭐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일반에서는 옆에서는 많이들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트라우마를 치료할 때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꾸 또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더 수용할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조금 해드리는 그걸 좀 더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해서요. 뭐 일단은 처음에는 환자를 좀 지지를 해드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드린 다음에 그 트라우마 자체를 이제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외상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외상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다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힘든 것을 오직 힘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상후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의사분들을 만나면서 치료의 기회가 있을 때에는 오히려 안전하고 좀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가 사실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라 함은 물론 내가 뭐 타인을 해치는 뭐 행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큰 거는 본인의 정신 건강이 저해되는 게 가장 큰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을 뭔가 이제 자해한다라든지 공격한다라든지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적인 부분에서
소화를 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회 안전망 바깥에 나가 있으면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일이다 보니까 범죄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 왜 저 때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여기 이렇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예방을 할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분들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노인분들이나 이런 경우, 뭐 취약 가정이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 사회복지사가 가서 계속 분들드리고 찾아보고 그런 복지는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멀쩡히 있는데 이러한 정신병력을 앓고 계신다라든지 그러면 그냥 가족에게 맡기는 알아서 해라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조차도 이러한 뭐 어르신의 돌봄이라든지 이런 돌봄의 개념에서 사실은 뭐 넓게 보면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뭐 좁히면은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좀 포섭하는 게 하나의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좀 해봅니다. 사실 마음의 병은 뭐 누구한테나 다 있죠. 근데 이게 그 타인과 사회에 피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호와 치유이기 때문에 긴 시간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직 뭐 못다한 말씀이 많을 거예요. 좀 중요한 얘기를 그냥 소신껏 다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이런 내가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시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걸로 딱 지정해버리고 분노 조절 장애야 이렇게 되면 나는 그냥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잘 들어가서 보면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울증인 경우도 있고 불안증인 경우도 있고 뭐 ADHD나 알코올 문제인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충분히 보고 또 이게 정말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세요. 너무 이게 조절이 안 돼서 가족들이 오라 그러는데 사실은 저 가족들이 나한테 잘해줘야지 왜 나한테 병원을 가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는데 조금 치료가 되고 나면 생각보다 내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었는 줄 몰랐다. 그때랑 지금이랑 사실은 남편은 똑같은데 나는 다르다. 반응은 다르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서 혹은 너무 힘들어져서 너무 지쳐서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치료받거나 혹은 도움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항상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이 사건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너무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꾸 어떻게 보면은 정신질환자들을 격리해야만 된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자꾸 나버리게 되고 뭐 사실은 입원 기간은 가능한 짧고 가능한 외래에서 치료를 하고 가능한 사회에서 같이 우리가 어우러져서 사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자꾸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격리하고 조금 더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좀 갈라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겨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님비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저희 이제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도 사실은 다른 질환을 가진 분들과 다를 거는 없고, 정신장애인들도 다른 장애인들과 사실은 다를 부분이 없는데, 너무 이렇게 위험한 존재, 어떻게 보면 피해야 되는 존재, 이렇게만 생각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 그렇지 않다. 치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관리를 통해서, 뭐 관리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런 재활을 통해서 분명히 사회생활로 같이 들어가서 우리랑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쨌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배우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분노 조절 장애,
묻지마 범죄. 그냥 연결되는 당연한 고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뭔가 가해행위를 해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묻지마 범죄 발생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더라. 이게 사실은 늘 연결되는 시기여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 편견을 더 키우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노 조절 장애의 개념이 또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범죄들이 실제로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좀 발생하는 그런 경향도 되게 많구나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내 당사자가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꼭 좀 이렇게 상담 받아보시고 치료의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